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X9 CNC 선반 제5강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캠 프로그램 2D 캠 가공 실무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삭 가공, 정삭 가공, 그 다음에 홈파기 가공까지 진행할 거고요. 기타 앞전에 했던 뭐 공작물 설정, 그 다음에 뭐 중복 삭제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작업 순서는 캐드 파일 요거 불러와 가지고요. 오버킬러 중복 삭제하고 취소 확인하고, 그 다음에 툴패스 선 라인 정리하고 공작물 설정, 척조 설정하고, 그 다음에 황삭 가공, 정삭이고, 아이고, 요거, 이게 좀 빠졌네요. 네, 마스터캠, 홈파기 가공까지 진행합니다. 공구 목록은 세 가지고요. 외경 황삭, 외경 정삭, 외경 홈바이트 각각 이제 설정할 거고, 기타 내용을 여기 한번 보시고요. 외경 황삭, 정삭은 G96, G50 요거 세트로 사용해야 되고, 요거 대한 설명은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4강이나 3강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홈파기가 추가됐는데, 홈파기는 G97인 고정 RPM 방식으로 수축을 회전시킵니다. 예,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는 이 도면이고요. 자, 오른쪽에는 선반입니다. 선반. 자, 이 도면 지금 이거 그냥 이렇게 도면으로 돼 있고, 그죠? 오버킬로 우선 중복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중복을 이제 삭제해야 되니까. 자, 오버킬이라고 명령을 주시고요. 오버킬 엔터. 지금 여기 안 보이네요, 그죠? 이게 아마 그쵸, 이게 꺼졌군요. 동적 입력이 꺼져서 지금 안 보이는데, 오버킬이라고 하는, 아이고 대문자로 쓸게요. 오버킬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진행시키고 이거 설정하셔서 엔터. 자, 그 다음에 이거 확인 눌러주시면, 그쵸? 중복선이 아마 없었는 거 봅니다. 예, 여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버전을 좀 낮춰야겠죠. 잠깐 취소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자, DLR 엔터 치시고 전장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죠. DLR 엔터 치시고 얘서부터 얘까지는 96이 나오면 되는 거죠. 96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요거 30mm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요. 30파이 됐고, 요거 49파인지 한번 확인해 주고요. 이상 없고, 요거 28파인지 한번 확인하고요. 이게 전체를 다 한번 보고 중요한 부분 몇 군데만 좀 보도록 할게요. 12, 그 다음에 홈팍이 들어가는 폭은 얼마인가? 6 다 돼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다른 이름으로 해서 버전을 낮춰서 저장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상단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이콘 클릭하셔서 바탕화면에 있고, 요거 지금 파일 이름은 새 블럭인데 요거 이름은 나중에 바꿀 거예요, 제가. 그건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버전은 2000 버전으로 낮춰서 새 블럭으로 저장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캐드 파일은 준비가 이제 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캠으로 오셔야겠죠? 마스터캠으로 오셔서 캐드 파일 불러옵니다. 상단에 열기 누르시고, 위치는 바탕화면이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고, 파일은 캐드 파일이니까 형식을 오토캐드라고 바꿔주시면 캐드 파일 나올 거예요. 새 블럭으로 열기 눌러줍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여기 자동 배열로 누르시면 화면의 중간에 갖다 놓겠죠. 원점을 여기 중심에다가 받겠습니다. 상단에 이동 원점으로 이동 클릭하시고, 원점은 여기 중간점 혹은 교차점 찍어주시면 원점 보냈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자동 배열로 가지고 옵니다. 됐죠? 선을 좀 정리하고 공작물 설정하죠. 이 선 정리하는 건 이해되시죠? 상단에 이 트리밍 이용하셔서 빨간 장대를 켜놓은 상태에서 중심선 여기 소재 전장 끝부분과 시작 부분에 여기 라인 요거 중심선들 요거 두 개를 끊어줬던 거 기억날 겁니다. 요거 중심선 이용해가지고 전체 길이를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주고, 맨 앞에는 밑에, 맨 앞에도 밑에, 그 다음 안쪽에는 다 중심 여기 요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밑부분만 작업을 해야 되는 것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아셨죠? 이 강의를 처음 보면서, 물론 이 강의 처음 보시는 분이 이거 따라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전혀 설명을, 그죠? 아마 디테일한 설명인 이전 강의에서 다 했는 것들은 좀 생략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1강부터 조금 완강을 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는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선 정리가 끝났고요. 공작물 설정 필요하죠? 척조 설정도 필요하고, 속성, 공작물 설정 들어가서 공작물 왼쪽, 그 다음에 척조도 왼쪽, 속성 들어가셔서요. 외경 선택 누르시고 여기서 제일 지름이 큰 쪽에 중간점 혹은 끝점을 하나 찍고, 요거 소재 크기를 제가 얼마로 한다고 얘기했나요? 보니까 55파이로 써있네. 이거 지난번에 했던 파이 수긴 한데 그냥 요거 그냥 적용할게요. 요 내용 제가 특별히 안 읽어드렸지만 한번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요 내용도 제가 동영상 하단 부분에 그 글 올리는데 거기다가 같이 또 올려놓을 거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예, 저는 이걸 기억하고 있을 거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에 절삭 조건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구 번호 하고요.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교육용으로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요 값 쓰시면 속도가 느린 겁니다. 아셨죠? 실무에서는 요거 쓰지 마세요. 교육용으로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없고 다시 선반 넘어오셔서 자, 외경 하나 더 했고요. 요거 아까 55파이 한다 그랬으니까 더하기 한 6mm 해주시면 55 되겠죠. 길이 선택하셔서 중간 중심선 있었죠. 요거 커팅한 거. 요거 눌러주시면 길이가 나와요. 아직 앞에 단면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면 가공은 다음 시간에 제가 추가할게요. 일단 홈 파일까지만 진행하도록 하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소재 크기가 이제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척조의 속성 마찬가지 들어가셔서 뒤에 이제 척이 물어야 되잖아요. 여기 재료로부터로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외경 샵1 요거 첫 번째 형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척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립 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지정하는 값만큼 척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요 그림 보면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죠? 선반 가공에 대한 어떤 법용 선반이든 CNC 선반이든 약간의 경험이 좀 있으면, 그죠? 실제 가공 경험이 있으면 이게 어떤 형상인지 이해가 금방 될 것 같아요. 12mm라고 하면 12mm를 여기 안쪽으로 밀어 놓고 이만큼 문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물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 주시고 그러면 소재 공작물 크기 설정했고 척조도 설정했습니다. 이제 툴패스 선 넣으면 됩니다.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황삭 가공부터 진행할 거고요. 황삭은 여기 라인, 여기 가로 라인의 중심 앞부분 클릭해 주시고 뒷부분까지 클릭해 주시면 좋은데 문제는 여기까지 가면 척을 여기에 부딪힐 거잖아요. 인서트가. 그죠? 큰일 나죠? 그래서 얘는 여기 선을 중간에 좀 끊어 주셔야 돼요. 상단에 두 요소 자르기라는 기능 이용하셔서 먼저 자를 요소의 선을 먼저 클릭해주고 아무데나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위치를 잡아서 클릭해 주셔야지 이 기점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선이 분할이 이렇게 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황삭 가공 누르시고요. 요 마디 오른쪽 부분, 요 마디 왼쪽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황삭 가공 진행되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황삭 가공은 2파이씩, 즉 한쪽으로 1mm씩 가공되게 할 겁니다. 자, 공구는 아직까지 제가 인서트를 어떤 거 쓰는지, 홀드 어떤 거 쓰는지는 아직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차차 이제 강의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T0101이고,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R0.8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인서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서트 팁 부분이에요. 팁 부분의 맨 앞부분 여기가 이제 노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R 값이 지금 0.8이라는 소리예요. 이건 황상용이고 사실 정삭도 요거 0.8 이제 요 공구 쓰긴 할 건데 요렇게 좀 노즐이 큰 정상 공구를 좀 쓰진 않고요. 노즐이 0.4나 0.3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공구 이거 쓰고 그 다음에 홈바이트 좀 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공구 좀 이제 선택해 주시고 공구 번호 1번 그 다음에 옵셋 1번 요 옵셋이라는 건 보정 번호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스테이션 번호도 그냥 똑같이 1이라고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성 속도는 F 값이니까 F0.25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SS는 G96이고 S120으로 하고 그러면 주축의 최대 회전 속도는 G50이죠. G50에 S120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M08이 뜨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황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같은 등간격으로 가공하고 가공 깊이는 한쪽 방향으로 2mm가 되면 4파씩 가공하게 되는 거예요. 지름의 특성, 그러니까 선반의 특성상. 그래서 우리는 1mm씩 집어넣어야지 2파씩 가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름 쪽, 측벽 쪽으로 각각 0.2mm씩 강정상 여유 남기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재료 인식을 안 하면 아니라 재료 설정 외곽 크기 적용 요걸 적용해 주셔야지 공작물 크기 55파이 기준으로 2파이씩 가공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세요. 자, 확인 눌러 주시면 황삭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요거는 가공 경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봐도 충분히 조금 이해가 되죠. 이렇게 가공되는 거.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 바래요. 이건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가공이 돼요. 항상. 이해되셨죠? 그러면 정상 영유가 0.2mm는 이렇게 남았다는 소리예요. 이런 라인으로 이렇게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이제 정삭 가봅시다.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정삭 가공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제 클릭을 해서 잡았지만 이제는 조금 한 개 더 추가해서요. 최종이라고 하는 얘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직전에 잡았던 그 절삭 영역 이 자동으로 잡혀요. 한번 클릭해 보죠. 그럼 자동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인을 잡아줘요. 아까 황삭에서 했던 체인을 그대로 한 번 더 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최종을 눌러주시면 일이 조금 더 편해지겠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공구는 그냥 요거 쓸 거고요. 좀 더 뾰족하죠. 공구 번호 2번 들어갈 거고요. 2번이고 그러니까 이성 속도 F는 0.1 뭔가요? 제가 0.15고 S 됐죠. 0.15고 G96에 S150 80이었죠. 미안합니다.
자, S180, 그 다음에 G50에 S1800이고요.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셔야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정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정삭 여유는 당연히 제로죠. 그 다음에 한 번 강화한다는 뜻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공구가 쓱 지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공구가 여기까지만 갔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새롭게 들어온 여기 홈파기 가공. 이게 가공 방식이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사실 선반에서의 가공은 2차원 2D 가공이라서 이게 밀이 아니라 그냥 터닝이기 때문에 2차원 가공이라서 가공 방식이 뭐 특별하게 되게 많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머신센터 쪽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거 가공 경로 보면 되게 다이나믹하고 되게 많아요. 아무튼 이제 선반은 이렇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홈 파기 가공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홈은 체인 방식으로 홈의 파기 영역을 따로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홈 파기 영역은 여기만 홈 파기지 나머지는 홈 파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영역을 체인으로 잡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체인은 확대를 하셔서 여기 앞부분 마디 위에 부분, 요 마디 위에 부분 클릭해 주시면 선이 이렇게 이제 이 차이를 걸었다는 소리는 여기에 홈파기 공구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예, 확인 눌러주고. 자, 공구는 여러 가지 공구가 있겠지만 형상적으로는 이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이 왼쪽에 붙은 거. 조금 더 내려가면 좀 뭔가 좀 더 큰 게 있긴 하죠. 자, 홈파기는 얘인데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게 R0.1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W 이게 폭인데 이 폭은 1.85라고 돼 있죠. 우선은 이 숫자 바꾸지 말고 쓸 겁니다. 그냥 1.85라는 소리는 홈파기 팁이 있을 거잖아요. 팁이 있으면 이 팁의 이 폭이 1.85라는 소리예요. 이거 뭐 너무 좁다 그죠? 나중에 우리는 3이나 5, 3mm짜리 쓸 거예요. 뭐 5를 쓴다든지. 그리고 R0.1이라는 건 여기에도 이 모서리가 뾰족하진 않아요. 90도가 아니라 얘도 R이 한 0.1이나 이 정도가 원래 잡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강의를 실선반 강의를 하면서 딱 직각으로 이렇게 만든 공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얘는 부딪히자마자 이게 바로 다 깨져버려요. 바이트 자체가. 아무리 튼튼한 공구라도 있죠. 아무리 튼튼한 인서트 팁이라고 해도 딱 직각, 그러니까 여기에 R이 하나 조금이라도 잡히지 않은 딱 직각의 형상의 어떤 공구는 모조리다. 무조건 바이트, 아무리 묽은 이 소재 공작물에 이렇게 터치해도 다 여기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여기가 가장 약한,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이 구조상 그렇습니다. 구조역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 R이 잡혀요. 그래서 R 0.1이나 이 정도를 꼭 잡아줘야 돼요. R이 없이는 형상이 뾰족한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그냥 이때는 그냥 이대로 쓸 거고 나중에 폭을 바꾸거나 알값 바꾸는 이런 것도 좀 보긴 하겠습니다. 공구 번호는 3번입니다. 3번, 3번, 3번이고요. 얘는 정삭을 따로 하지 않을 거라서 이 체크를 뺄 거예요. 자, 그리고 F는 이송 속도는 F0.05를 쓸 거고요. CSS는 G96의 주속 일정 제어라서 점점 지름이 작아질수록 주축 회전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자, G97은 RPM 방식으로 가공해야 되고 여기는 500이라고 적어줄 거예요. 그럼 G코드가 G97에 S500이라고 나오고 여기에는 숫자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7은 고정 RPM 이걸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G97의 경우에는 이 5000rpm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이거는 안 읽어요.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되겠죠? M08이 뜰 거고, 자, 홈파기 형태는 90도로 내려오는 방식 맞고, 황삭 파라미터 보시면 홈파기가 중간에 들어갔다가 양쪽으로 벌려가면서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바이트 자체가 어떤 형상보다 조금 너무 작으면 괜찮은데 좀 비슷해 버리면 사실 양쪽 가공 안 하고요. 한쪽 가공하고 또 한쪽 가공할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여기는 황삭이지만 정삭 여유를 제로로 해서 한 방에 황삭이지만 정삭 스타일로 다 제로로 여유 주지 않을 겁니다. 예, 특이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정삭은 따로 하지 않을 거라서 이거 체크는 빼버리면 돼요. 자, 그래놓고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센터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게 중간에 벌려가면서 얘는 그 인서트 자체 폭이 팁 자체가 1.85였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폭이 한 4인가 5인가 될 텐데 그거 비해서 이 폭이 넓으니까 중심부터 찌르고 양쪽을 벌려가면서 찌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전체 세 가지 공정에 대해서 우리 가공 경로 보시면 되겠죠. 전체 여기가 체크가 켜져 있어야 되는데 안 켜졌죠. 두 개는. 요거 맨 앞에 있는 거 요거 전체 선택 눌러주시면 체크가 하나, 두 개, 3개 되고요. 상단에 요거 가공 경로 클릭하셔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전 공정을 볼 수 있어요. 황삭. 예. 속도가 좀 이상하죠? 정삭. 이게 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네요. 아무튼요. 일단 확인 누르고요. 상단에 모의 가공 잠깐 눌러가지고 요거 3D로 조금 속도 낮춰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올 겁니다. 물론 이거 선반은 사실 2D라서 3D 가공까지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걸 볼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입체 두면 이렇게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예, 됐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냥 평면 놓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조금 줄여서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이제 천천히 들어가는 공구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게 조금 그나마 조금 더 이해가 되죠. 실제 시뮬레이션 같죠? 실제로 이렇게 가공되잖아요. 그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공되죠. 요거 지금 황삭하고 있고요. 정삭이 쭉 지나갔고 홈바이트가 콩콩콩 찔렀습니다. 여기 보이는 굵은 선 혹시 보이세요? 요 선? 요 선이 왜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예, 맞아요. 요거 캐드 라인이에요. 당연히 이 선이 보여야 된다, 안 보여야 된다? 맞습니다. 보여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봤는데 이 지금 노란색으로 된 소재 이 소재 보이죠? 요게 이 캐드선 안쪽에서 약간이라도 이게 흠집이 나서 이렇게 여기 뭐 페인 형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파인 형상이 보인다면 공구가 거기를 쳤다는 소리예요. 지금 근데 상황에서는 이상 없이 다 가공이 다 된 것 같아요. 쉬프트 키 누르고 휠 꾹 눌러서 이렇게 회전해 보면 이상 없이 다 가공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가공 이상이 없다면 다시 돌아가셔서요. 여기 상단에 G1 눌러가지고 G코드로 뽑으시면 되겠죠. 버스트는 요거 쓰면 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마스터캠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스터캠 코드 엑스퍼트라고 하는 에디터 창이 열릴 텐데요. 거기서 이제 G코드가 계산이 돼가지고 이제 나올 거예요. 됐죠?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할 거고 프로그램 번호는 대문자 5에 1006.nc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포스팅을 통해서 G코드가 이제 뽑힐 겁니다. 2D라서 사실 시간이 크게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조금만 기다려보면 G코드가 나올 거예요. 예, 나왔죠? 필요 없는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면 사실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놔둬도 됩니다. 놔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 괄호로 주성문이기 때문에 놔둬도 되고요. G21도 사실 이게 뭐 써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 선반 가공이라서. 자, 오 뒤에 1006이라고 프로그램 번호 넣어주고 다만 G52 오른 부분들은 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쓰지 않으니까요. 자, 황삭 가공이고요. 여기 S 그죠? G96 S120, G50 S1200이죠? 008 떴고 황삭 가공이고 쭉 가다 보면 이제 공구가 바뀔 거예요. 2번 공구로 바뀌어서 정삭 가공 S1800, S1800, S180, G96, G50. 자, 그 다음에 이제 홈파기죠. 홈파기 G97이라 그랬고 S500이고 F0.05 썼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상식이지만 뭐 별거 아닌데 F0.05하고 보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F.05하고 이거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습니다. 이거 0이 생략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수기 가공 연습하실 때 수기 가공할 때는 이게 뭔가 생략하는 건 하지 마시고 그냥 FM대로 다 적어 주십시오. 아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G1, G2 이렇게 써도 G01, G02 그런 뜻이잖아요. 그건 뭐 되게 아주 기본이라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수기로 이제 연습하실 때, 그죠? 그죠? 연습하실 때 그냥 앞에다 0을 다 붙여주세요. 생략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0을 빼주시면 좀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만약에 이제 G코드 수기로 공부하신다 혹은 캠을 처음 짜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뭔가 줄이는 것보다는 그냥 FM대로 다 문장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G코드를.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있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 X9 CNC 선반 제5강 5번째 시간이고 캠 프로그램 2D 캠 가공 실무 작업 진행했습니다. 황삭 가공했고 정삭 가공했고 홈파기 가공했습니다. 나머지 이전 내용에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영상으로 그냥 담았고요. 여기를 뭐 특별히 설명은 다 드렸죠. 여기다가 타이틀로는 제가 달지는 않았어요. 홈파기가 이제 추가됐다는 게 좀 내용이고요.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되고 황삭 정삭은 G96, G50 세트로 이용해서 주축 회전 줘야 되고 홈파기는 G97 방식으로 고정 RPM 써야 됩니다. 추후에 나사 가공도 할 텐데 그 나사 가공에서도 G97 방식 고정 RPM 방식 반드시 쓰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그때 또 그 시점에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